나경원 후보 모시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경선은 뭐 몇 번 해보셨잖아요. 이번 경선은 어떻습니까? 이번 경선 이제 다른 경선이죠. 대통령 경선이고 네. 또 지금 사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키느냐의 경선이고 네. 특히 그 출발이 국민의힘 경선부터 그 헌법 가치에 대한 네. 수호 의지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정말 간절함으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일 여론조사로 결정이 됩니다. 그 당원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네. 국민의힘과 무당층,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경선 여론조사니까요. TV 보시는 분들 꼭 좀 참여해 주십시오. 네. 예.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요즘은 이게 다 스팸이겠거니 하고 안 받으시는데 오늘하고 내일은 02로 시작되는 여론조사 전화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받으셔서 070도 있습니다. 네, 070과 02에서 네. 여론조사입니다 하면 끝까지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네. 끊으시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무효입니다. 네. 네. 중간에 나경원 이름 나오면 그것만 딱 하고서 이제 됐어 그러고 끊으시면 무효예요. 끝까지 다 듣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경원 후보나 다른 7명의 후보들이 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하는데 뭐 안철수가 갑자기 우리 나경원 후보한테 정광훈당으로 가라고 그러고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어제 저보고 이제 아니 제가 이건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뭐 한다고 말이에요.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뻐꾸기 그만하시라고.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알 낳는 사람이잖아요. 예. 대선 때만 되면 이 당 저 당으로 나오세요 이분은.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어쨌든 당이라는 건 가치랑 이념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인 것이고 네. 우리 당의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이 지지해 주시는 건데 네. 맨날 이 당 저 당 가시는데 우리 당의 가치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시냐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늘 그러시더라고요. 본인 돈이 많으셔서 그런지 늘 또 당도 잘 만드시니까 차라리 나가서 안철수 당 차려갖고 나오시는 게 맞지 않냐. 제가 그 말했습니다. 안철수는 안철수당을 실제로 한 2번 해본 적이 있는데 다 실패해가지고 지금 여기 들어와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자기하고 경쟁하는 다른 후보를 다른 당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좀 황당하네요. 자, 그건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되잖아요. 예, 실제 어떤지는 또 다르지만 어쨌든 여론조사 회사들이 발표하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나경원 후보까지는 이제 4강 안착이 이제 예측이 되는데 그 나경원 후보까지 4강 될 경우에 안철수가 뭐 5등, 6등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든 저 나경원 후보를 끌어내려서 4강에라는 들어가야 되겠다. 뭐 이런 계산인 것 아닌가. 그래서 자꾸 나경원 후보를 자꾸 집중 공격하고 물어뜯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뭐 그런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다들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네.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의 정체성도 지키고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저렇게 반국가적인 이념을 많이 내세우기도 하고 그런 정책도 하는데 이 국민의힘이 그래도 튼튼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경원을 좀 찍으셔야지 이거 잘못해서 안철수 후보 올라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후보들 지지하시는 분들 좀 전략적 투표라도 좀 하시라 제가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꼭 4강에 제가 들어가야지 또 그래서 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판가리도 좀 될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동자승님이 이런 댓글을 슈퍼챗 하시면서 올리셨네요. 나경원 의원님 헌재 앞에서 108배 릴레이 투쟁할 때 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감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죠. 우리 그 추운 겨울 123일 정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의 그런 뜻, 그런 행동들이 정말 소중하게 평가받
어렵게 하고 싶어서도 이번 대통령 출마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인용되고 나니까 저희 당의 의원총회부터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을 아하. 확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기죽어 있던 소위 H계가 전면으로 의원총회 앞자리를 탁 차지하고 앉아서 당의 주인 역할을 딱 하려는 것 같은 모습을 하하, 보면서 참, 네, 정말. 안 되겠다.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 당의 본류, 우리가 그동안 헌법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뜻이 존중되고 그것을 잘 받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의힘도 개혁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가치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대통령 출마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나경원 갑자기 출마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출마한 건 맞아요. 저는 탄핵 각하 때문에 뭐 그동안 아무것도 못하다가 이제 네. 사무실도 겨우 엊그저께 이제 저 하나 구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근데 저는 제 정치 여정을 보면 23년 동안 정치하면서 결국 대통령을 준비한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뭐 갑자기 나왔지만 뭐 정책이면 정책, 뭐 비전이면 비전, 제가 평소 생각하던 철학 이게 갑자기 뭐 아닌 척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모아 보니까 금방 뭐 평소 또 했던 의정 활동을 잘 모아서 하면 다 공약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23년 동안 국회의원 하는 것이 국정 전반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네. 제가 준비된 대통령이다 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 네. 있게. 지금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을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공약을 안 낼 수가 없는데 지금 나경원 후보가 내고 있는 공약은 대개 보면 의원님 그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주장했던 또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 하면서 주장했던 그런 얘기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정리된 상태로 발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안보 문제도 그렇고 네, 네. 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늘 또 말씀드리고 또 늘 제 생각을 정리해 왔습니다. 네. 이게 제가 나경원 후보 말씀 들으면서 이게 적반하장이 떠올랐어요. 이게 도둑들이 몽둥이 들고 설친다고. 네. 지금 대통령을 안철수가. 죽이고 당을 죽이고 이 자유파 국민을 죽이려고 했던 이 한동훈이 안철수 이것들이 지금 뭘 좀 경선에서 뭘 해보겠다고 지금 설치니까 예 어쨌든 나경원 후보께서 좀 더 힘을 좀 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이게 문과 이과는 뭐예요? 문과일까요? 예, 그게 문과는 뭐 입만 뭐예요? 털고 다닌다면서 안철수 말이 본인 이제 이과 출신이라고 뭐 말씀하시는데 뭐 더 언급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이제 저는 사실은 우리 4강의 네. 구도가 그래도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 하나 정도면 몰라도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 2명 들어가는 2대2 구도면 굉장히 당의 앞으로 미래, 보수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문과 이과고 뭐고 괜히 다 이런저런 얘기를 자꾸 쏟아내시는데요. 대응할 가치도 없다. 대응할 예. 가치 없고 그냥 하여간에 이번에는 일단 1등 나경원으로 지지하시겠지만 고성국 TV 보시는 분들 혹시 주변에 다른 분들 얘기하시면 전략적 투표하자. 네. 나경원 일단 4강에 올려놓는 것이 그래도 우리 당의 미래 방향을 뭐 제시하는데 도움이 된다 해서 꼭 좀 나경원 찍으라고 해주십시오. 예, 근데 이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그야말로 정말 철면피 배신을 했는데 이자가 그리고 나서 뭐 거의 머리도 못 들고 다녔는데 경선장이 만들어지니까 뭐 내 탄핵 뭐 잘못했냐 뭐 이러고서 설치는데 이거 그냥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진짜 치기 어린 제가 정의감이라 그랬는데 아유 진짜 답답하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네.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 헌신하고 희생해라.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본인은 그만둘 의지가 없더라고요. 음흠. 근데 많은 분들이 통합 얘기해요. 네. 국민들이 분열하고 갈등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시는 거 맞는데 네. 국민 통합에 앞서서 일단 보수 통합부터 해야 되는데 이 한동훈 후보는 보수 통합이 안 되는 그렇지. 사람이잖아요. 예. 한동훈 자체가 분열의 아이콘이야. 그냥 한동훈 보면 분열이야. 참
안타깝습니다. 이 정말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네. 저는 이재명 절반, 한동훈 후보 절반 네. 또는 49대 51이 어느 쪽이 51인지 모를 정도로 네. 사실 대통령이 일 하나도 못하게 이재명의 민주당이 그렇게 꽁꽁 틀어막고 있는데 네, 네. 우리 당에서는 맨날 대통령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뭐 음. 이제 특검법 찬성 표가 그러니까 반대표가 103표로 내려왔다. 다음 주에 특검법 또 올리면 우리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전략적 모호성 하면서 얼마나 압박했습니까? 음. 그리고 늘 그냥 다른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아유, 예. 참 지금의 이 지경이 이르게 된 것은 다 못 그 누구 책임인지 굳이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여기 댓글창에 머스크님이 이렇게 8명을 딱 그 표를 정리해 주셨어요. 예, 우파는 김문수, 나경원, 이철우. 좌파는 한동훈, 안철수. 양다리는 홍준표. 그럴 듯하네요. 근데 전략적 투표요. 오늘은 오늘 내일은 네. 4강 안에 누구누구를 넣어야 되겠다 생각할 아하. 때 지지율 센 분은 어차피 여론조사에 잡히니까 그렇죠. 여론조사 받으시면 전략적 투표 나경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후보님 말씀하시면서 사실 대통령 탄핵 저지하느라고 탄핵 심판하는 날까지도 탄핵 저지를 목표로 해서 싸우는 바람에 뭐 대선은 생각도 못했다. 당연히 준비도 안 됐다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캠프 사무실도 며칠 전에 간신히 얻으신 것 같던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판에서는 아무래도 새를 보이려고 하면 국회의원들이나 뭐 유력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캠프에 좀 이름을 올려주는 것이 좋은데 그게 초반에 조금 약해서 다들 좀 걱정하셨는데 조금 이제 많이 정비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현역 국회의원은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한동훈 개 빼놓고는 오. 저희 5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같이 하고 계시고요. 네네. 그리고 어제는 23명의 원외위원장께서 지지 선언해 주셨고 그리고 사실 뭐 박찬종 고모님도 저랑 같이 해주시고요. 그래요? 네, 뭐 임명진 목사님도 임명진 같이 위원장님. 하시고 또 그래서 고문들을 맡아주셨고요. 아하, 예. 그다음에 김문국 씨, 예. 네, 또 우리 작가 선생님이시죠? 저 연극인 박정자 선생님. 박정자 선생님. 예, 또 이제 서민 교수, 서민 교수. 네, 예. 다 또 이렇게 합류해 주시고 이게 평소에 저랑 늘 교류 있고 또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선뜻 이름을 빌려주시고 또 합류해 주시겠다고 해서요. 네. 오히려 제일 지금 좀 어떻게 보면 탄탄하게 제일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예. 다양하게 사회 각계 같이 이런 분들을 한꺼번에 모으는 것도 힘들 텐데. 네, 사회 각계각층에 뭐 정말 또 정책 자문단도 지금 속속 합류하셔서 네. 지금 거의 탄탄하게 지금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근데 후보님이 축구 잘하세요? 김원국이 여기 가세한 걸로. 저희 동작구 와서 축구 많이 하세요. 그래요. 네. 평소에도 교류가 좀 있으셨고요. 이번에 네네.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많이 나오셨던 것 같은데요. 예. 울산 집회 가서도 뵙고 했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요. 임명진 위원장님, 박찬종 변호사님, 서민 교수님, 김흥국님, 그리고 연극인 박정자님 이런 분들이 지금 캠프에 합류했다는 소식까지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 지난번에 저희 대담하셨을 때 그 외국인 차등 임금제를 여러 정책 중에 하나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러세요? 네. 예. 저는 사실 이제 그날은 육아 가사 도우미하고 간병인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맞춘 타겟한 공약처럼 말씀드렸지만 네.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차등 적용해서 합리화하게 되면 네. 중소기업, 중소도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중소기업의 노동력을 상당히 외국인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 이 노동 생산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높아지는 거고요. 네. 중소도시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서비스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서비스업 담당자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대체되는데요. 결국 뭐 간단히 말해서 우리 외식 물가도 낮춰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것이 국민 퍼스트의 정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ILO 협약 112로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그 협약에서는 탈퇴를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일본은 애초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무식한 얘기라고 하는데요. 지금 어차피 이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해서 예전에 자유무역 체제, WTO 체제는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제재를 하거나 하는 일이 저는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삶에.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차등임금제가 결국 대한민국의 기업 경쟁력부터 시작해서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된다. 네. 아니 99만 원 가사 도우미하고 간병인 서비스를 누구나 쓸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이 이제 저출산 정책을 하나 제가 자꾸 저출산 얘기를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막 멋있게 글로벌 경쟁력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아 이런데 결국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람이 더 없으면 우리의 국민이 더 없으면 그렇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지 않는데요. 제가 헝거리 얘기를 하는 게 헝거리가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의 탑 프라이어리티로 놓기로 10년 전에 결정을 하고 1.2 하던 출산율이 1.55가 됐습니다. 대단하네. 우리는 1.2에서 점점 뭐 이렇게 찔끔찔끔 하니까 0.7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정말 그 헝거리의 전 대통령하고도 작년에 얘기를 오래 하고 아주 각별한 그런 친분이 있는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헝거리에서 그 논쟁, 탑 프라이어리티로 논쟁이 시작할 때 어떤 논쟁을 했냐면 유럽은 특히 이민자가 많잖아요. 헝거리에 오히려 이렇게 노동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이민자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겠느냐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더 많이 낳게 하는 것이 맞느냐 당연히 뜨거운 후자지. 논쟁이 됐다는 겁니다. 당연히 후자입니다. 당연히 후자지. 한동훈 후보 이민청 설치하자 그랬어요. 제가 또 여기서 한마디 얘기하면 그런데 자 그랬을 때 당연히 후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바로 힘이고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을 이민자의 나라로 만들 것이냐. 우리 인구가 줄어들면 이민자의 나라가 된다. 그래요.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우수한 국민들이 더 많이 정말 든든하게 받쳐줘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출산 정책의 탑 프라이어리티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인구 우리 부총리 만들고부터 시작해서 제가 주택 정책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다 하나의 이게 토탈 축구처럼 토탈로 가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이건 제가 예전부터 주장하지만 우리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민자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민자의 나라라는 건 사회 갈등, 시큐리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면 또 나경원. 그래요. 지금 후보님 말씀하신 그 헝가리 모델이 그 저출산 위원회 하실 때 이제 처음 언론에 이제 이제 밝혀져서 그때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 그때 신혼부부들의 주택을 정부가 정책 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한 명 낳을 때 얼마, 두 명 낳을 때 얼마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탕감 쪽으로. 그게 뭐냐면 결혼하겠다고 둘이 오면 2억 원을 꺼주자는 거예요. 근데 그 2억 원은 주택을 사거나 전세하는 데 쓰게 하고 1% 20년 후에 월금 20년 상환은 거치. 그러니까 1% 초저리 장기 대출이죠. 그런데 아이를 하나 낳으면 이자를 탕감해 주자. 아이를 둘 낳으면 원금 3분의 1, 원금 3분의 2, 3분의 3 해서 아이 넷 낳으면 전액 탕감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많이 투자되는 거는 투입되는 거는 20년 이후에 원금 상환 부담을 안을 때부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20년 후에 그런 계산 설계를 하니까 20년 후에
1년에 12조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20년 후에 우리 정부 예산 규모를 하면 감당할 수 있지 그 않느냐. 이재명이 그 무슨 저 25만 원보다도 덜 들어가네. 그럼요. 근데 너무 웃긴 게요. 예. 이 정책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민주당이 엊그저께 어설프게 따라 했습니다. 그거 다 지금 베끼고 있어요. 네, 베끼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1억 주겠다고 하던데 1억을 1% 20년 해서 뭐 이렇게 나오던데요. 저는 2억 대출해 주면 우리 정말 집이라도 있어야지 장가가지 집이라도 있어야지 시집 간다 뭐 이런 얘기가 글쎄 있잖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출발이 쉬워진다. 그래서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어제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네, 예. 우리 나경원 후보는 이 장애인 문제는 뭐 아주 각별하게 그동안 좀 이 관여를 해 오셨잖아요. 예, 장애인 올림픽을 유치하기도 그것도 하고. 그렇고 제가 저 1호 법안이 장애인 관련된 법안이고요. 국회의원 돼서 제가 2004년에 국회의원 돼서 처음 한 게 제가 맡은 1호 당직이 한나라당 장애인 특별위원회고요. 위원장이었고요. 네. 제가 그때 국회의장을 설득해서 장애인 특위를 국회에 두었고요. 1호 법안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였습니다. 예, 모자보험. 어제 발표하신 공약은 장애인 건강 조치 3,000명을 국가가 충원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정책이었는데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장애인 문제는 우리 정말 생애 전 주기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장애인들도 고령화가 되면서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이동권부터 시작해서 이동권, 교육권, 근로권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고령 사회가 되면서 모두들 나중에는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가 없는 이 베어 프리 정책은 결국은 우리 노령인이 되면 다들에게 편한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예컨대 이제 어르신들 보면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서 휠체어 타시거든요. 그래서 휠체어 타는 것이 쉬워지는 그러니까 저 배리어가 장애가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우리들 비장애인들의 또 노후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유럽 처음 갔을 때 정말 좀 충격을 받은 게 그거예요. 장애인한테 편리한 것은 비장애인에게 더 편리하다. 그래서 이제 이 손잡이 문에 이제 손잡이 있잖아요. 장애인 눈높이에 맞춰서 설치하면 그게 비장애인들한테도 그게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설명을 하던데, 장애인에 대한 접근이 이래야 되는구나. 그런 그 충격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도 그런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해야 될 일이 많죠. 우리 딸은 어젯밤에 갔더니 어제 장애인의 날인데 뭐 무슨 딸하고는 요새 너무 바쁘잖아요. 제가 밥 한 끼를 못 먹으니까 엄마 응원 영상 찍어준다 해서 제가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엄마 꼭 통과해야 된다고. 아이고 참 대견하네. 참 인스타 말씀하시니까 드럼통 생각이 나네요. 드럼통이요? 진짜 우리 이재명 후보가 그 저 드럼통으로 저 불려지는 거 아시잖아요.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그 예전에 드럼통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 영화에서 조폭이들이 이제 마지막에 사람을 이 살해할 때 드럼통에 넣어서 시멘트 발라서 바다에 빠뜨린다. 그래서 드럼통이 공포 이런 걸 말을 하는 건데 그 이제 그런 아마 이 별칭이 붙은 게 이 이재명 후보 관련된 형사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이상하다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 드럼통을 얘기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의미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 돼 보십시오. 일당 독재 민주당에 정말 의회에 1인 그 민주당의 의회에 대통령까지 먹으면 대한민국은 이재명 1인 독재 국가의 완성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걸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얘기합니다. 드럼통은 위험하단다. 사실은 이제 우리 나경원 후보가 드럼통에 들어가서 이제 인스타에 사진을 올렸을 때만 해도 이제 그런 그 문화적 상상력은 이제 젊은 청년 세대들한테는 뭐 일상화돼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드럼통이 그렇게 이재명과 바로 연상작용을 일으키지는 못했는데,
갑자기 저것들이 고발을 한다고 나오는 바람에 이거 뭐지? 왜 드럼통을 고발하지? 하면서 알게 됐어. 그래서 내가 네티즌들 다 고발하지 그러냐 막 네. 그랬습니다. 그 드럼통 찍느냐 고생 좀 했습니다. 글쎄, 아니 어떻게 거길 들어가셨어? 옆에서 잡아줬는데요. 네. 의자 놓고 들어갔는데 드럼통은 우리 보좌진들이 당근 마켓에서 5,000원 주고 사갖고 와서요. 열심히 녹 닦고 그 찍은 곳은 우리 의원회관 지하 주차장입니다. 지하 주차장인 것 같더라고요. 예. 참. 예, 지금 우리 자유파가 어떤 면에서는 작은 퍼포먼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막 열광적인 그 반응을 불러일으킬 만큼 지금 종북주사파 이재명 개딸들한테 나라는 것은 진짜 큰일 났다고 하는 이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힘을 잘 모으면 저 대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저희 이길 수 있습니다. 패배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요. 네.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그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힘을 모아야 되고 그럴 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중도연 좌파연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면 좌파 정당 찍지 우리 정당 찍겠습니까? 네. 그거 한다고 중도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 중도한테 정말 중도는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없는 일종의 분들이에요. 무당층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정책, 그것이 또 국민들한테 필요한 정책입니다. 네. 잘 만들면 되고 네. 우리의 가치로 왜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는지를 설명해야죠. 저는 늘 약자랑 같은 걸 약자랑 동행하는 게 뭐 약자 잘 봐주는 게 민주당이라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요. 약자를 위한 정책을 할 수 있는 곳이 보수 정당이라서 제가 보수 정당 정치인이 된 겁니다. 네. 똑같이 나눠주고 똑같이 써갖고는 무슨 대한민국의 그렇죠. 발전이 있고 정말 약자한테 두텁게 보호가 되겠습니까? 맞아요. 예. 예. 우리 자유파는 약자한테는 그 맞춤형으로 더 많이 그리고 혼자 자립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자립의 기회를 이게 자유파고 저 좌파 저것들은 뭐 약자고 강자고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25만 원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철학이 다르다는 말씀 지금 하셨어요. 자,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내일 여론조사가 진짜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정합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이 세 가지 헌법 가치가 든든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했습니다. 지금 그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거 잘 보고 계실 겁니다. 그 기초 든든하게 세워서 자유 대한민국의 위대한 번영 나경원이 다시 만들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시면 이번에 4강 가고 또 그 드라마로 또 새로운 역사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하고 내일 이틀이고요. 070이거나 02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무조건 받으시고 나경원 이름 나오면 거기 딱 누른 다음에 끊으시면 안 돼. 끝까지 다 들으셔야 나경원 한 표가 실제적인 표가 됩니다. 자, 나경원 후보와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보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